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자금은 김형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이 미래통합당의 형제정당, 자매정당, 비례대표 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심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공병호 씨가 미래한국당의 공천심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솔직히 제가 공병호 씨하고는 전혀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방송을 봤고 또 그가 쓴 그 과거의 책들, 그것들을 보면서 이분 정말 박학다식하고 관심이 끝이 없는 분이구나. 경제학자지만 이것저것 상당히 아는 것도 많고 또 교류도 굉장히 폭넓다고 합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건데요. 아무튼 공병호 씨가 이 미래한국당의 공천 심사를 맡게 됨에 따라 이제 자유우파 진영의 투탑 라인업이 짜졌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공병호 씨는 공병호 연구소장입니다. 그리고 공병호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 파워가 장난 아닙니다. 제 유튜브도 상당히 영향력이 좋은데 저희 안 사람이나 저 주변에 친척들이 만나면 저 이야기도 하다가도 공병호 TV를 꼭 이야기합니다. 공병호 TV 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도 있지만 다양한 이 소재를 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인 미디어, 저와 비슷한 1인 미디어 형식을 취하는 TV입니다. 자, 미래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이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공병호 소장을 모시기로 했다. 공 소장이 다른 공천위원회에 대한 인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 김형호 케이스와 비슷하게 공병호 케이스도 공병호 소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 공천위원들의 인선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공병호 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미국 라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병호의 자기 경영 노트,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 상당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런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초대 자유기업 원장을 지냈습니다. 자유기업 원장을 지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관한 최고의 권위 있는 이런 생각을 펴내는 그리고 사회에 전달하는 그런 곳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생경제에 대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공병호 소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이 미래한국당을 꾸리겠다. 그리고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그리고 청년, 여성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짜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당으로서는 미래한국당으로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우리 위성정당인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요거는 한번 제대로 하겠다. 이런 시급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병호 소장 왕성한 저술 강연 활동으로 상당히 유명한 셀리브리티입니다. 자, 미래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른 후보 결정, 이것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공병호 공천위가 이것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 참 민주당과 4+1이라는 사람들은 대안도 없습니다. 아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최근에야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답니다. 우리는 전략공천해야 되는데 비례대표 이건 뭐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당규에 20% 정도를 전략공천할 수 있는 비례대표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과거 자유한국당은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인재 영입을 해놓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게 됐으니까 물어봤더니 선관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이 바뀌어서 비례대표도 당원이든 배심원이든 무슨 국민대표든 누구든 간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순번부터 해서 다 정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당선 무효시키겠다. 이렇게 선관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상당히 놀란 눈치입니다. 미래한국당 역시 이제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 법 절차에 맞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합니다. 공병호 소장이 이끄는 이제 이 공천위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한성교 대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과하게 친했습니다. 술 잘 드십니다. 제가 같이 대작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한성교 대표가 상당히 신의 한 수를 구사한 게 아닌가. 물론 제가 공병호 소장을 인간성이든 뭐 댐댐이든 제대로 모릅니다. 이렇게 교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들은 것으로는 공병호 소장의 이 공천위원장 선임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병호 소장 화이팅해서 미래한국당도 한번 비례대표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켜 보십시오. 아마 과반까지도 비례대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 미래한국당의 출범에 경악해서 지금 무슨 공공민주당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기 힘들 겁니다. 자신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고 미래한국당을 그렇게 맹렬히 비난해놓고 자신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총선 지형은 상당히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쪽으로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김남국 변호사의 등장으로 조국 논쟁이 민주당 내에 터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쪽에서는 악재가 될 겁니다. 지금 그나마 미래통합당 선방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해서 지금 사실 PK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12명 중에서 7명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개개인들한테는 불출마 선언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도 김광림 의원, 최교일 의원, TK에서 2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대구의 강효상 의원은 서울 강북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대구 출마를 접었습니다. 자, 이런 희생과 결단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은 거듭날 것이고 미래한국당은 미래한국당대로 공병호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깜짝 놀랄 인재들로 한번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